제가 박사 수업은 영화학 연구 방법론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거 저기 일상생활에 돈벌이에 관계도 없는 영화학으로 박사하려고 하냐 항상 물어봅니다. 논문 지도도 제법 하고 제가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요. 논문 지도 교수로. 전 논문 지도하는 거 좋아해요. 놀이로 생각하니까 어떤 걸 갖고 우리가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기는 참 힘든데 제도권 교육에서 나는 가장 흥미로운 분야가 논문 지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영화학, 그러니까 영화 보는 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당신은 그래서 동국대에서 나를 지도교수 삼아 영화학으로 박사하면 교수 될 것 같으냐? 그럴 확률은 너무너무 적다.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는 아니고 또 이미 교수거나 다른 분야로 심지어 경찰이신 분도 오고요. 높은 직위. 뭐 종교학에서 뭔가를 일가를 오신 분도 오고 그래서 정말 영화는 저야 뭐 어려서부터 영화를 좋아해서 이렇게까지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를 세상 깨달은 심지어 또 저도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전혀 영화와 상관없는 분들 만나면 왜 그런 고백을 하죠? 특히 남성들이 자기도 한때는 꿈이 영화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대통령 장차가 이런 직위를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교수를 하겠죠. 폴리패스 안 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부터 여러 그 직종에서 저는 잘 몰라도 나름대로 뭔가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자기도 한때는 영화 감독이었다는 거면서 영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나? 그냥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왜 어렵게 대답해야 되냐 물어봤냐면 이제 영화 학자들이나 뭐해서 하면 영화는 인간 본질에 대한 것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가졌잖아요. 시각, 촉각, 후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시각 충족점에서 이 청각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각과 청각을 하고 한때 후각을 만족시키는 영화도 잠깐 나왔어요. 냄새가 나는 건데 이 냄새가 났다가 다른 냄새로 전환할 때 빨리 빠지지 않으니까 그냥 실험만 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각적으로 가장 발달했죠. 청각. 또 지금은 이제 흔드는 극장도 있습니다. 3D 이상 4D로 이렇게 그래서 흔들어요. 무슨 액션 장면 나오거나 지구 재앙이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각을 가진 생명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문학도 좋아하고 항상 책 읽는 게 음악 듣는 거 좋아하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시각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우리를 감각적으로 만들고 사실 제가 보여드린 거 다 허구고요. 다큐멘터리로 사실은 다 만들어낸 거예요. 네. 100% 진실과 현실 자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가짜인 걸 안다는 거죠. 가짜인 줄 알아. 이성적으로. 그렇지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아니에요. 저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감각적이고 놀이 좋아하는 건데 영화는 놀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락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화되고 개인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많이 통제당했거든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런 거에서 물론 이렇게 앉아서 영화를 보지만 주로 굉장히 우리의 욕망, 숨겨진 욕망, 잠재된 욕망,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허구 세계, 시청각적인 거에서 그 디제시스라고 그래요. 영화 허구 세계. 완전히 또 다른 세계를 가장 총체적으로 가짜인 줄 알았고 과로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공포영화면서 무섭잖아요. 가짜인데 뭐. 저 잔인한 장면 보면 저 마음이 약하고 그래갖고 아까 그 영화도 프로메테우스 무섭다고 하는데 피 보면은 너무 싫어갖고 안 보거나 저거 토마토 케찹이야 하인즈야 오뚜기는 아니야 미국 영화니까 이러면서 저를 위로하고 가짜라는 걸 저한테 막 주입시키면서 봐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공포영화 보기죠.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아. 그렇지만으로 보세요. 인간은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는 동물 아니라는 걸 실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건 참 공허하고 불만투성이고 욕구불만이고 그래요. 저는 그걸 또 다른 창으로 인간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만나는 겁니다. 영화는 사실 자신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 영화가 기술가 접목해야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만화책이 아니잖아요. 네. 만화가 아니고 이것은 삶이 직접 그 안에 있다고 느껴지고
그 안에 주인공과 자기 자신이 즉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그 공간에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좀 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와닿는 영화가 되게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들이 계속 더 쌓여져 나오고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영화 자체는 그런 도구들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영화의 표현력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 그 영화의 표현에 요구하는 것이 좀 높아지게 되니까 그에 맞춰서 또 기술은 그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또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서로 같이 상호유기적으로 서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는 거죠. 이제 영화 속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술의 발달이 자칫 영화를 더욱더 폭력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비윤리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건지 하는 거 하고요. 만약에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뭔지 하는 것도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술의 발달이 영화를 더 폭력적이거나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폭력적인 장면이나 폭력적인 영상이나 그런 것은 기술과 전혀 상관없이 카메라와 시칼만 있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그게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추측할까요? 네네. 저는 뭐 감독의 의도를 읽는 사람도 아니고 네. 비평은 감독의 의도 맞추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가 영화 비평 수업하면 항상 감독 의도는 그게 아니었나는 거 감독은 왜 그랬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점쟁이냐? 영화 비평은 네. 독자적인 창작 영역이다. 그 제한된 주어진 요소, 엘리먼트들을 갖고 우리가 재구성하는 거다. 그런 입장에서 제임스 카메론 대변인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제임스 카메론의 그 전에 영화들 어비스 이런 거 굉장히 잘 봤어요. 그 타이타닉으로 성공하기 전에 영화도 그 해양 세계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 제가 만난 한 해양학자한테 굉장히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얘기였는데 지구는 잘못 붙인 거래요. 영어로는 글로브죠. 이게 지가 땅지자잖아요. 사실은 해구라고 부른대요. 자기들은 바다가 너 퍼센티지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확실해요. 근데 어비스가 그런 거예요. 정말 제임스 카메론이 끝내주게 지금 우주 아바타 그 판도라 그린 것처럼 어비스라고. 근데 이것처럼 성공은 못해서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은 굉장히 그 큰 상상력의 세계로 인간 존재라든가 생명 존재의 모습을 탐구하는 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근데 이제 그 아바타 같은 경우는 3D로 뭐 하고 그러는데 기술 같은 거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제임스 카메론 오랫동안 꿈과 항상 궁금해하고 호기심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감독이 주로 되는데 그래서 그런 그 대형 일반 장르 영화들이 못하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려면은 제작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제작자들은 기술을 굉장히 어떤 화려한 기술을 많이 썼다는 걸 홍보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과 자본, 그러니까 기술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영화에서는 기술 자본주의가 그 영화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그 제작 규모나. 근데 그 제임스 카메론이 갖고 있는 거를 만들려면 그런 거가 지금의 시스템은 뒷받침돼야 되고 그래서 기술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제임스 카메론이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거는 인간과 자연과 같이 돌아가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자본 기술이 그걸 망쳤다라는 메시지를 항상 줍니다. 아까 두 번째 발표하신 연사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나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또 동양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괴물이라든가 CG 그래픽 같은 그런 영화도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데 아까 디오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IT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영화가 CG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왜 아까 디오를 이제 실패 사례로 보여주셨는데 가장 우리나라의 그 CG라든가 이 첨단 영화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자본인지 스토리텔링인지 아니면 시스템인지 법인지 제도인지. 그래서 그걸로 간략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심 한국의 시장 규모 안에서 그 한국 영화 시장 규모 안에서 영화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래픽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바타는 한 2천억? 그게 실제 제작비가 약 한 5천억 정도 들었으니까 2, 3천억 이상이 그렇게 들어갔고, 요는 큰 제작비, 큰 비중이 시각효과에 쓰이게 되니까 당연히 그 돈과 그 시간에도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영화 제작비 자체도 그 시장에 맞춰서 훨씬 좀 작을 수밖에 없지만 작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배우한테 돈을 줘야 됐고 사람들 크루 모아갖고 촬영을 해야 되겠으니까 거기에서 나머지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 10%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헐리우드에서 그 돈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대단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는 버젯이 좀 더 많이 있다 보면은 거기서 좀 더 남는 버젯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R&D,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좀 쌓아놓고 해나갈 수 있는데, 그에 반해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맨파워에 좀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새로 연구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데드라인도 눈앞에 있는데 그 연구를 하는 것에 시간을 들일 수 없고 한 것이 한국의 현재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 시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 한국 영화는 한국어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장이 갖고 있는 크기가 달라서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된, 그러니까 영화들 같은 경우는 굳이 미국 시장이 아니고 영화 통용되는 거의 다른 모든 곳에 같이 나갈 수 있지만, 한국 영화가 해외 수출되는 금액을 보면은 1년에 약 한 200억? 250억 정도가 수출 금액이 됩니다. 그게 보면은 너무나도 작거든요. 즉 국내 영화는 대부분 다 국내 안에서 소진이 되고 한류를 이끌어가는 것은 오히려 드라마와 이제 그 음악 쪽이고, 아직까지 영화가 이제 그 TV 시장이라든지 DVD 시장이나 그쪽으로는 많이 나가지만 영화가 해외 극장에 걸려서 나가는 것은 이 언어적으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질문하신 것에 맞춰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약과 그러니까 제약 환경 안에서도 그 안에서 그 환경에 비례해서 본다면은 현재 한국의 어떤 기술력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교하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을 이미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제작하는데 300억, 400억 이상씩 들이고 시각효과에도 굉장히 큰 비중을 헐리우드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각효과는 사실 그 안에서 그 기술이 따라가지 못해서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중국에 있는 영화 시각효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